지역 상품권 사용처에 농협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이 위협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읍면 지역 주민들은 사용처가 너무 적다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합의점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을 반대해온 주민들도 정부의 움직임에 공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7일 0시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선박 통학이 전면 차단될 전망입니다. 남도 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남도 학숙이 피해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어촌의 읍면 지역 주민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가 부족해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농협마트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놓고 시의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권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만큼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현재 이 사안은 지역마다 소상공인 단체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정책으로 특정한 하나로마트 이용 확대 개정안은 골목 상권 소상공인 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둘러싼 주장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시 단위와 달리 군 단위 면지역 주민들은 농협을 가맹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지역은 생필품이나 연료, 농업자재를 농협마트나 농협주유소, 농협자재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주요 생활기반시설인 겁니다. 좀 나가면 무안은 또 지역이 틀리고 목포도 틀리고 그러니까 생활권에서 쓰기에는 농협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안 받으니까 크게 뭐 국가대학 군대 나가봐야 식사하는 곳밖에 사용할 데가 없었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해당 법안은 면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행정리 37,563곳 중 73.5%의 식료품점이 없고 전남은 83.3%가 식료품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정부가 1조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날이 상품권 규모는 늘어가는데 사용처는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지역 주민들은 상품권을 농협마트에서 쓸 수 없으면 결국 돈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들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가맹점을 확대하자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보호와 농촌 지역 편익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게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남도 학숙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정의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남도 학숙이 법원의 조정 권고와 공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반인권적 직무유기이자 2차 가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14년 남도 학숙에 입사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은 뒤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고 지난 2017년 산업재해 요양 승인, 올해 재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남도 학숙은 피해자를 불법 해고하고 장학사업 예산을 소송비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도 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학생들의 주거와 장학 지원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이 공동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 성격의 기관입니다. 해남군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최근 경기도 화성과 충북 영동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영암호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만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초소를 운영하고 거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소독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진입을 제한해야 하고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설치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오랜 갈등 끝에 조금씩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해왔던 무안군 주민들까지 정부 중재안의 큰 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열릴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수년간 군공항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와 무안군. 광주시는 소음과 환경 문제 해소를 이유로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무안군과 주민들은 지역 부담이 커지고 실익이 불분명한 데다 광주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이후 이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참여하는 사자회담이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을 추가해 6자 전략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전을 반대해온 주민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일부 공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만의 어떤 기부대 양해 방식인데요. 광주를 할 땐 신뢰성이 있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부분의 신뢰성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무안군이 제시한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 1조 원 지원의 구체적 방식 마련, 그리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무안군 지원 규모를 1조 원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미흡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주민들은 광주시가 약속한 1조 원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사업 형태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군공항 이전보다 앞서 사업이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광주가 약속했던 1조 원 부분은 현금은 아닐 거고 뭐 사업으로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공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 공사 사업도 이루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자 전략팀의 첫 회의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어떻게 제시될지에 따라 군공항 이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듭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항철이는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 소속 조사기구인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사기구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이자 민중화가였던 김경학 씨가 참사 일주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향년 63세의 나이로 딸의 곁으로 떠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협의회는 지난 23일 유가족 김경학 씨가 별세했고 25일 유가족과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인 고 김예린 KBS 기자의 부친으로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도 참사 이후 전국 곳곳을 돌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큰 버팀목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원활한 관람과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0시까지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우주발사 전망대 무료 입장을 돕고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핫팩을 무료 배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해양경찰은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해역 내 선박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선박 통항을 전면 차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발사는 27일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정비 등 관람객들에 의해서 편의를 사전에 점검을 하였고요. 다양한 관람객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교통 통제를 할 것이고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출입증을 발부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남도가 다자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를 앞으로 둘째 아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남의 둘째 아이 이상 출생 비율이 6% 줄어드는 등 다자녀 기피 현상이 뚜렷해져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50만 원으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전남 지역 지정 가맹점에서 유모차와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육아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진도군이 주민 안전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25일 진도읍 조금리 일대에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안전기원제를 열고 진도천에서 염대천 구간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축제와 약 19km 보강공사, 교량 8곳 재가설 등 주요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때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815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양시의회가 지난 9월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의 화재 경위 조사와 배후단지 폐기물 실태 조사, 위험 폐기물 처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배후단지 곳곳에 만여 톤이 넘는 금속성 폐기물이 야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의 원인 물질이 담긴 750kg 대형 자루 300여 개가 도로변에 방치되고 물류창고 내부에도 그대로 적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에도 책임 소재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30 여수교육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4일 전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30 여수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여수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에서 시작된 2030 교실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AI 시대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역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